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습니다. 그동안 관련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한숨은 돌린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정책 폐지가 아닌 잠시 유예된 거라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후 임대 시장과 함께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최근 부동산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성인 대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자, 이제 뭐 이 뉴스 내용은 그동안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수분양자들 기다리던 뉴스였는데 이제 3년간 유예됐다는 거죠. 분양받고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네. 그 의무가 이제 3년간 유예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이제 실거주를 하는 중심이었는데 이게 자금을 좀 조달하기 지금 힘든 지금 네. 시장 환경과 또 집주인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뭐 그 대출을 받거나 또는 전세금을 놔야 될 그 자금의 숨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실거주를 폐지를 하냐. 또는 아니다 이거는 뭐 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냐라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선거철을 앞두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그 3년 유예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게 한 1년 3개월 만에 이런 방향성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따지면은 한 5만여 가구 정도가 혜택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평가들이 항상 뭐 많았었는데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뭐 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좀 힘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물을 이제 좀 전세 시장으로 내놓으면서 좀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좀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매매보다는 전세에 대한 그 영향력들이 좀 더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는 매매 시장은 좀 위축이 되어 있고 네. 전세 시장 같은 경우가 좀 회복세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지적으로는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소장님께서 지적을 한 것처럼 유예다 보니까 이런 유예라는 게 폐지냐 또 이게 유예냐 이러면서 또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시장 안에서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돼 있다라고 평가들을 그것도 좀 하고 있는 것 3년은 같습니다.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3년들은 뭐 확보를 했는데 이게 뭐 좀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모호한 거예요. 이게 뭐 근거가 또 뭐가 될 수 있는 건지 왜 3년으로 정했는지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라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에는 이게 또 전세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거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라는 예. 기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애매모, 예. 전세 보통 2년 사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2년씩 거래 그리고 계약하죠.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청구권도 또 플러스 2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4년. 4년이잖아요. 이게 3년이 뭐냐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은 벌어놨는데 네. 뭐 2년 있다가 또 3년 차 돌입을 했을 때 이 기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뭐 그 얘기로는 뭐 특약에다가 좀 명시를 하면은 되지 않겠냐. 특약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라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해당 그 집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금방 나가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차라리 뭐 2년으로 하든지 4년으로 글쎄요. 하든지 글쎄요. 아니면은 실거주를 진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실거주를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게 향후에 좀 그 분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아까 5만여 가구라고 하는데 향후에 이 5만여 가구가 또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시기 때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항상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잘 안 되면 또 유예를 또 연장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3년 뒤에 또 뭐 유예를 하는 걸 또 연장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맨날 그러면 또 계속 그게 연장되면서 또 복잡해지니까 기간을 정확하게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뭐 전문가나 뭐 시장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뜬금없이 3년이 왜 나왔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좀 이 진짜 그래요. 네. 이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한데 이 송 대표님 정책이란 게 그렇죠. 하다가 3년 일단 유예했어요. 네. 3년 후에 가서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여의치 않다. 네. 뭐 이렇게 실거주 의무를 갖다가 막 강행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좀 뻑뻑해 보인다 하면은 또 뭐 유예를 연장 맨날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데 네. 3년 유예했다가 네. 한 1년이나 2년 만에 유예 폐지 이런 건 없죠. 유예 폐지 그것까지 나오기 그런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3년은 확보됐습니다. 네, 3년 확보됐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리고 전세가 우리 역전세 했던 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수억 원씩 올라요 전세 가격이. 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입주 물량들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찾으려고 집값이 오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서 집에 이제 좀 보류를 하시는 분들이 예. 전세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입주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그 전세 가격이 희소성을 좀 키우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사철 앞두고는 뭐 한 3만 6천여 가구 정도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4월 달 들어서는 조금씩 입주 물량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네. 그 신축에 대한 물량들이 좀 희소해지면서 뭐 전세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통계들을 보면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좀 둔화가 됐고 지역별로는 하락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세에 대한 그 대란 맨날 전세 틀리니까 항상 전세 대란 난다고 그러다가 전세 대란도 안 나고 역전세 대란 난다고 그랬다가 맨날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또 틀릴 가능성도 있는데 네. 지금 뭐 대부분의 그 전문가분들은 전세 좀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전세 가격이 좀 높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중소형 쪽이나 뭐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곳들 뭐 이런 곳들로 이동을 하면서 좀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의대 증원 이슈가 네.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 정부하고 이제 의료단체 간의 지금 기싸움이 되게 굉장히 네. 치열한 상황인데 뭐 의사들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란다라는 네. 비판,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학부모들 자식 의대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 쪽 이제 네. 학군 수요가 있는 네. 쪽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또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네.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픽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0억 정도가 되는 그 가격이고 반포동 같은 경우도 12억에서 16억 5천 엄청 한 4억 정도가 오르는 수준이니까 거기에다 목동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 저 지역들을 보면은 학군지잖아요.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래픽에 나와 있는데 저 맹모의 마음을 모르면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학군에 대한 그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과대학을 한 2,000명 정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부동산의 자체 이런 그 학군 수요들이나 대치동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곳들도 지금 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저도 뭐 다양한 그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해외 뭐 내용들도 보면 네. 이게 학군 수요가 늘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이 학군 수요가 있는 곳들이 보통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가장 또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단순히 학군만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학군 수요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경제 상황들이 그나마 가장 본인의 그 삶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서울을 비롯해서 의대 정원 확대되면서 광역시 일대 보면은 전셋값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그 인원수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뭐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이런 학군 수요가 있는 곳들 그리고 지방권 같은 경우도 뭐
뭐 대구를 비롯해서 뭐 부산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학군 수요들이 있는 곳들의 아파트 값이나 전세 가격이 높긴 하거든요. 이런 수요들이 그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이 의대 문제나 지금 의사들의 뭐 집단 반발 때문에 지금 환자들도 힘들어지는데 전세 수요자들도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들도 거기까지 연출이 갔어요? 되다 보니까 이 의대 이슈가 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전세값은 또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집값은 또 아직까지 뭐 맥을 못 추는 네. 양상입니다. 여러 가지 뭐 특례 대출 상품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애는 네. 쓰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네. 있다. 뭐 이런 어떤 지적도 있고요. 네. 집값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은 12주째 하락이에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값도 서울 아파트 값이 0.0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나마 송파에 있는 곳이 조금 빠르게 타 지역보다는 좀 움직이거든요. 네. 송파가 지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하락의 기울기가 계속 가파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고요. 지금 서울에 대한 그 뭐 편입 이슈가 있는 김포 같은 경우도 0.02% 정도 지금 그런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도 5개월 만에 조금씩 상승 전환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월에도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월 같은 경우 이제 뭐 마무리가 잘 안 돼 있는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1월에도 2천 건을 넘어선 수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가 는 것을 보면은 역시나 뭐 특례 제출이라든지 뭐 보금자리론, 네. 뭐 저리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 거래량을 좀 키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월급 안 쓰고도 한 15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월급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자산을 매각을 해서 자산에다 또 월급을 좀 추가해서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좀 낮은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례 대출들이 나와서 집값을 자극한다라는 평가들도 있긴 한데 좀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좀 집을 좀 살 수 있는 장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집값을 자극한다라는 그 평가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자체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80~90% 정도는 대출이 나오는데 그 대출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특례 상품들은 사실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집값 자극하고는 좀 별개로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그 그린벨트 네. 해제 이거 얘기 나오는데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시민단체 반발 뭐 상당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사실 그린벨트에 묶였던 오히려 네. 그 인근 주변에서는 또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당연히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맞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집값 자극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라는 건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의 뭐 활용도도 높여지고 토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 이런 지역 자체의 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생 토론회 13번째 그 울산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토지 네. 규제에 대한 것들을 개편을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하고 지방의 이런 양극화 현상도 크고 네. 균형 발전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당연히 하는 그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의 그런 투자 활성화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좀 일정 부분 훼손을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이제 뭐 택지를 좀 조성을 한다든지 하면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린벨트가 필요성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뭐 기존에 있었던 기존 시가지라든지 기존 뭐 공업단지나 뭐 업무 지역 같은 경우를 다시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를 통해서 뭐 지역을 좀 새롭게 재탄생한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라든지 환경 훼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냐, 어느 정도 그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라면은 사회적으로나 뭐 지역적으로도 의견이 좀 모일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린벨트 훼손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지역들이 쇠퇴되고 소멸되는 거 그것을 과연 막을 수 있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다만 개발을 할 때 소규모로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너무 난개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지역에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네. 규모를 잘 그 검토를 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기에 이제 개발하게 된다라면 또 다른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곳에 그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린벨트를 좀 그 재지정할 수 있는 이런 방향하고 잘 맞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뭐 지방하고 수도권의 그 지역 불균형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좀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기 자막에 나옵니다만 네. 비수도권 그린벨트 아닙니까? 네. 그러니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네. 풀고 자시고 할 그린벨트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뭐 서울에 찾자면 있긴 있는데 네, 꽤 있습니다. 예. 꽤 있는데 네. 저기서는 지금 비수도권이면은 지방에는 지금 오히려 미분양이나 뭐 이렇게 오히려 남아 돌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줄어들고. 네. 그 점에서는 좀 과연 저게 이제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그거 합니다만. 네. 대신 저를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네. 주택용지 개발보다는 기업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런 예, 것들을 예. 통해서 이제 해외 자본들을 수요를 좀 통해서 끌어들일 꼭 수도 집만 있고. 생각하지 마라. 네, 집이 아니라 네, 거기에 네. 이제 생산성을 키워야지 그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니까요. 이거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아니 강남 개포동에 당첨만 되면 20억 가량의 네.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네. 데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 개포동에 있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4년가 분양분으로 해서 취소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하는데 뭐 몇 세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가구 뭐 이렇게들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 여쭤봤네. 예, 그러니까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4년 전 분양가라고 하니까 그래요? 요즘 분양 그래요?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접수가 예,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예. 뭐 앵커님은 안 되시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청약 접수 26일이고요. 당첨자 발표 29일이고 계약일 내달 그 8일인데 이제 무순위 청약이다 보니까 자금 그 준비들 뭐 이런 것들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관심 자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하는데 뭐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좀 당첨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 되시는 분들은 20억 번다고 하시니까 잘 참고하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